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숨어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채널인데, 최근에는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신규 종목보다는 기존의 보유 종목들의 하락을 이용해서 물량 늘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급락을 하던 시장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급락 장세를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저가 매수를 하며 평균 단가를 많이 낮췄고, 이번 주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손실폭을 빠르게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재 시장의 차트 흐름과 좋게 보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 일봉을 보시면 8월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주황색 60일 이동평균선과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모두 하락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지지대로서 작용을 하는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하락 돌파를 하게 되면 앞으로의 추세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이동평균선의 개념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과거 60일간의 주가를 평균을 낸 수치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어온 선이며, 120일 이동평균선은 마찬가지로 과거 120일간의 주가를 평균을 낸 수치를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어온 선입니다. 즉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는 의미는 과거의 평균적인 주가 수준보다 현재 위에 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의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과거 평균 주가 수준보다 아래에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평균 주가라고 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은 주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주가 하락에 대해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지지대로서 작용을 하고, 반대로 주가가 현재 코스피 지수의 주가 위치처럼 이동평균선들보다 아래에 있다면 지지대가 깨졌다는 의미이며 추세적으로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의 경우 주가가 몇 달간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재차 상승을 이어갔었으며, 반대로 작년 코로나로 급락이 나오기 이전인 2월 말에는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하락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대가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급락이 이어졌었습니다. 현재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하락 돌파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으며, 마치 이렇게 작년 3월의 코로나 때처럼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깨고 나서 폭락이 왔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추가적인 대폭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투자자들이 현 시점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2월의 경우에도 지금의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주가가 깨고 나서 잠시 동안 급반등이 나왔었다가 그 후에 다시 꺾이면서 더 강한 하락세가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시장도 이때와 비슷하게 이동평균선들을 하락 돌파하고 나서 현재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제가 저가 매수로서 물량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단기적인 흐름은 작년의 폭락 장세 전의 패턴과 비슷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본다면 작년 2월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위치에 주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먼 시야에서 차트를 본다면 이때 작년 3월의 폭락은 이미 이렇게 2017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던 장기 하락 추세의 끝부분이었던 반면에,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하락 돌파한 상황이에요. 즉 지금의 이동평균선들을 하락 돌파한 주가 흐름은 이때 작년 3월보다도 오히려 이 시점과 더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2017년 말처럼 상승 추세 중에 주가가 이동평균선들을 하락 돌파할 때는 급격한 급락세로 진행이 되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횡보 구간을 섞어가면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앞으로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의 완만한 기울기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 3월과 같은 급격한 폭락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며, 이번 하락 조정 구간은 오히려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기업들을 더 싼 가격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8월 5일부터 이어졌던
급락세인데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주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동의 저점을 낮추면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 시점부터는 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V자 반등으로 급격한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W자의 더블딥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이어갈지입니다. 저는 현재 저렴해 보이는 종목들을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가 매수로서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V자 반등으로 상승을 하건 W자로 쌍바닥을 만들고 상승을 하건 시간의 문제이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는 가치 투자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막 몰빵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W자를 만들러 다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또 시장이 폭락이 나올 것 같은 공포감으로 인해서 조급하게 손절을 하는 등의 그런 충동적인 뇌동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현재는 어떤 종목이 되었건 간에 이번 하락장에서 물려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지만, 만약에 운 좋게 이번 하락장을 피하셨고 현금 비중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시장 흐름을 보면서 단타로 투기적인 뇌동매매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충분히 싼 가격으로 내려온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대면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며, 이미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률보다는 치명률에 집중을 하는 위드 코로나로 생활 패턴이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면 업종들은 꾸준하게 회복해 나가는 추세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백화점 업종과 식자재, 식음료 업종들은 주가가 여전히 가치 대비해서 너무 저렴한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은 이제 막 이렇게 주봉상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했다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배열 구조로 진입을 하면서 우상향 추세로 실적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도 퍼가 9.6배 정도의 앞으로 실적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한다면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점차 벌어지면서 더더욱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가치 투자적인 접근에서 장기적으로는 결국 주가는 실적에 기반한 가치의 수렴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쇼핑도 만약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모아가야 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푸드, 메일유업, SPC 삼립 등의 식음료 기업들, 동원 F&B, 현대그린푸드 등의 식자재 기업들도 점차 진행이 될 거리두기 완화와 실외 활동량의 증가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실적이 회복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히 시장 투자자들로부터 이러한 대면 산업은 소외를 받으면서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가 매수로서 모아간다면 적어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큰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 F&B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올해 예상이익 대비해서 퍼가 8.4배 정도로 과거의 10배를 훌쩍 넘는 펄을 받아왔던 것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 상황이며, SPC 삼립도 보시면 30배 가까이 펄을 받아온 기업이 현재 퍼가 15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해져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들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주가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몰린다는 의미이며, 시장에서 과도하게 관심을 받게 되면 매수세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가치와 기업의 가격 간의 차이를 보는 가치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어떤 업종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할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장 안에서 감정에 따라서 너무 시장에 이끌려 다니시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면 묵묵히 기업을 한번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당장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때가 되기 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주시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찾는 데 더 열중을 하시고 좋은 기업을 찾으셨다면 한번 기업을 믿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며 투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